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내놓은 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 곧바로 상폐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길게는 2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추석을 전후로 정부와 금융권이 근로장려금 5조 원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96조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30, 40대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이 맞는지 저희가 검증해 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 분쟁이 하루 만에 수위 조절 양상을 보이며 국내 금융시장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6원 60전 내린 달러당 1211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 해소된 데 따라 외환시장이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시장도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따른 기대감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29포인트 0.43% 오른 1924.6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전장보다 5.41포인트 상승한 588.3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보사 K주 성분이 뒤바뀐 것을 두고 허위사실 기재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기심위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남은 절차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장 폐지는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남은 절차들과 오늘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법원의 코오롱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 FDA의 임상중지 서한 등을 상장 폐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FDA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의 3상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2017년 상장심사 당시 티슈진은 임상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다는 점에서 과연 3상이 계속 진행된 게 맞냐는 의문점이 생긴다며 투자자가 이를 알았다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다음 날인 오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핵심 방안인 미국 FDA 임상 3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FDA에 안전성 평가 등 내용이 담긴 임상 3상 재개 자료를 제출했다며 FDA에 회신이 오면 투자자에게 즉시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지할 사항은 없다며 남은 절차에 따라 상장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측이 언급한 것처럼 회사의 상장 폐지는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다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 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상장 폐지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진행되는 만큼 최종 상장 폐지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 공시에 코오롱 생명과학을 비롯한 코오롱 그룹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21.82% 급락했고 코오롱과 코오롱 우 역시 각각 5.41%, 10.67% 하락했습니다. 다만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바이오주 전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오늘 각각 2.25%, 2.47% 상승 마감했고 휴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근로장려금 5조 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96조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 96조 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10조 원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총 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조기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중 하나가 30, 40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서울경제TV의 분양가 상한제 가짜뉴스 그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30, 40대 주택 구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30, 40대와 50, 60대를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50, 60대가 그렇지 못한 30, 40대보다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당첨은 이제 30, 40대에게 꿈꿀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뜯어보면 인과관계가 어색합니다. 이제 막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에 나선 보통의 30, 40대에게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 30억에 육박하는 강남 고가 아파트 구매는 원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30, 40대가 집을 살 수 없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당첨 가점 평균은 48점, 그리고 경기권은 51점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로 분양 가격이 내려가면 청약 통장이 몰려서 청약 가점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 60대가 분양가 상한제에 수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50, 60대라면 즉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긴 50, 60대라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상관없이 원래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상한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에 이제 막 청약통장을 만든 30, 40대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는 계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이 생기면 가진 현금이 50, 60대에 비해 적은 30, 40대도 아파트 구매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가 전보다 내려가면 전반적인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면은 좀 더 내 집 마련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33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8주째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폭은 소폭 커졌는데요.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수요자들이 당장의 집을 사기보단 전세로 눌러 앉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전셋값이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언급된 건 7월 8일입니다.
전셋값 변동률 추이를 보니 이미 6월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말이죠. 최근에 전셋값 불안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시행이 되면 좀 집이 싸게 나오겠구나, 싼 분양가를 원하는 이 주택 수요자들이 좀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남으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한 두어 달 전부터 이 전셋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이건 분양가 상한제와 이 전셋값 상승의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얘기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그러니까 7월 8일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처음 공식화한 때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 뒤인 지난 12일, 그러니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이 최근 한 달간을 좀 보면 이 전셋값 불안 기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일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 예. 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그러니까 아파트 전셋값이죠. 전주 대비 0.05% 올랐습니다. 이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서울 전세는 작년 10월 말쯤 이 하락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중순까지 33주간 떨어졌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6월 17일 보합으로 돌아섰는데 그 바로 다음 주에 보합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지금까지 8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게 7월 8일이고 전셋값 상승이 시작된 게 그보다 앞선 6월 중순이거든요. 특히 전셋값 통계는 보통 2달 전 계약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차가 한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셋값 상승 통계가 나왔다면 이미 4월 전후로 해서 전셋값을 오른 상태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난달에 발표하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6월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서를 쓴 시점은 4월, 5월경이었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건데 왜 오르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면 예. 도대체 왜 올랐느냐. 그렇죠. 그건 이제 지역마다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을 수 있고 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강남구 전셋값을 좀 알아봤더니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0.02% 올랐는데 이거를 쭉 과거로 돌아가면 지난 5월 말부터 13주 연속 이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 이유는 방학을 좀 앞두고 학원가를 찾아든 학군 수요가 움직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좀 나오고요. 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 폐지 때문에 이 강남 전셋값이 올랐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미리 주소를 옮겨놔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경우에도 6월 중순부터 10주 연속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학군 수요에다가 이곳은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거든요. 또 알아보면 이 재건축 단지가 신반포 13차, 또 서초 신동아 등이 이미 이주를 시작했거나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근 지역인 강동구의 경우를 보면 강동구 전세는 44주간 하락과 보합이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0.03% 올랐거든요. 강동구 전셋값 상승이 이제 추세적으로 오를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 44주간이나 하락했던 배경에는 이 주변의 송파구의 입주 물량 그리고 또 인근의 경기도 하남의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란 영향,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포함해서 하남시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10,000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량 입주가 강동구 전월세 시장에도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동구에는 다음 달부터 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해서요. 내년 초까지 12,000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전세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매체들의 보도를 조금 더 인용을 해보자면 저금리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뭐 연말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 집주인들이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다달이 월세 수입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수익률 면에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집주인들이 이 월세로 다 전환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해지겠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요. 연 1.5%입니다. 지난달에 1.75%였던 금리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기준금리를 좀 더 과거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딱 1년 동안 1.5%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지금이죠. 딱 1.5% 지금과 같은 기준금리였던 요 시기에 그럼 서울 전세값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감정원 시계열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첫째 주부터 2018년 11월 마지막 주까지의 이 전세값 누적 변동률을 좀 보면 마이너스 0.0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2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매주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또 알아봤더니 이 저금리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좀 많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향 안정됐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금리의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통계를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부분이 변수인데 임대사업자들은 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 매물 부족이 나타나지 않은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집주인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세 부족이 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지난 3월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서 임대사업자가 이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자, 집주인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나 전세를 월세로 돌릴래 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강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세입자가 그러니까 전세로 잘 살다가 월세를 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뭐 확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주택이 좀 얼마나 되느냐 알아봤더니 국토부와 통계청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가 44만 7천 명이고요. 예. 또 등록된 임대주택은 144만 4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국의 전월세 가구 수가 한 65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전월세 가구의 한 22% 정도 된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10채 중에 한 2채 이상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로 전세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KT와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5G 고객 모시기에 분주합니다. 저마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강화해 고객 유치에 나선 건데요. LG U+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클라우드 게임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툼레이더, 그립 등 150종에 달하는 다양한 게임 목록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생생한 화질과 끊김없는 진행에 몰입감 높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PC방에서나 즐길 법한 고사양의 게임을 휴대폰을 통해 할 수 있게 된 건데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스트리밍 게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는 LG U+가 그래픽카드 전문 업체인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반의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 나우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PC나 콘솔이 없이도 고사양의 PC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클라우드 게임은 그동안의 가입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의 질러서 5G 시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저희 LGU+의 각오를 보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LGU+만의 핵심 서비스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존에는 고화질의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해선 고사양의 그래픽카드와 처리 능력이 뛰어난 CPU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게임은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서버에서 실시간 전송을 통해 이용하기 때문에 장소와 기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5G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단 몇 초 만에 스트리밍이 가능해 데이터 소진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LGU+는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다음 달부터 5G 프리미엄 이용 고객에게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5G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나도 게임 가자.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상을 담은 책 90년생이 온다의 저자는 오늘날의 청년들 앞에 에스컬레이터 대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 계단이 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경제 침체 등이 계속되며 오늘날 청년들의 취업난은 계속되고 계층 사다리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금융권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60개 금융기관이 한데 모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총 60개 금융회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금융회사 채용 담당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6개 금융협회 등이 마련한 자리로 김태형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꿈과 열정으로 도전하라며 청년 구직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원하는 멋진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일자리 창출 펀드 마련, 일자리 기업 보정 재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금융권에서 시작된 일자리 바람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날 현장을 직접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사 신규 허가와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박람회 현장에는 53개 금융기관의 채용상담 부스가 마련됐고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 멘토링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VR 가상면접 체험 등을 이용하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곳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7개 금융사가 마련한 현장 면접 부스인데요. 우수 면접자에게는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학 수강 신청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시간이 열렸는데 한 사람당 한 기업만 면접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력이 되게 셌던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취업을 해서 융합형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은 박람회장까지 직접 찾아오기 힘든 부산과 대구, 광주 그리고 제주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 화상면접 채용관도 마련했습니다. 15,000명 이상의 예비금융인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기 전 앱으로 시세 먼저 검색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와 시세를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BGNCEO에서는 호갱노노를 만나봅니다.
호갱노노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모바일 앱입니다. 2015년 호갱노노를 창업한 심상민 대표는 개발자 출신입니다. SK CNC와 네이버, 카카오를 거쳐 호갱노노를 창업한 심 대표. 심 대표는 어떻게 해야 정보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지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발자이다 보니 앱 안에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도 위에 적혀있는 아파트 가격, 이 실거래가 평균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셔도 첫 화면에 실거래가 평균이 나오면서 약간 주식 차트처럼 그 실거래가 차트가 나오거든요. 약간 아파트 가격을 주식처럼 볼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이동 통계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서비스. 크기가 다른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이 지도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 위 지역을 터치해보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인구가 이동했는지도 화살표를 따라 한눈에 들어옵니다. 9.13 대책 전인 작년 8월엔 거래가 폭증했고 이후 10월엔 급감했다가 올해 4월부터 강남 주요 지역부터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지도 위에 그려집니다. 심 대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 대표가 호갱노노를 창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적은 분량만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도 매물 목록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동일한 시기에 외국에서는 범죄율이나 학군 같은 것들을 지도 위에서 잘 망라해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국내에는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게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분야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와 주민등록과 통계청 데이터를 가공한 정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심 대표는 강조합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는 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앱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에 앱 사용자가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고 가는 분야임에도 허위 정보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갱노노 같은 앱, 딱히 호갱노노만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앱 모두를 잘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호갱이, 말 그대로 호갱이 되지 않는 길이거든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꽤나 익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이분이 오늘 또다시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라는 대한민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던져놨다고 합니다. 역사는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분께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본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